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18번째 페이지. 잡지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자 지리는 우주 이야기를 들려줄 지리우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주먼지의 스타리안 나이트. 지금 뭐 전국이 들썩들썩 화제의 코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세 번째 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저희 첫 시간에 노인성 카노푸스, 직녀성 베가 만나봤는데 오늘의 주인공 별은 어떤 별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겨울철에 특히 이제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제일 밝게 보이는 시리우스라는 별입니다. 시리우스. 아마 그 사회자님도 네. 살면서 분명 시리우스 눈으로 본 적 있을 거예요. 눈으로 제가? 네, 이제 겨울철에 뭔가 밝게 빛난다 하늘에 분명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별을 못했을 뿐이지. 네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 시리우스 별도 영화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워낙에 밝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도 많이 등장해서 여러 오마주나 의미로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네. 약간 생각나는 거 몇 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좋죠. 혹시 해리포터 시리즈 보셨나요? 전 그것부터 생각났어요. 그래요? 시리우스가 등장하죠. 맞아요. 예. 거기 보면 이제 해리의 뭐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리우스 가문에 시리우스 블랙이 있잖아요. 네. 시리우스 블랙이 뭐로 변신하죠? 늑대. 강아지 개로 변신하잖아요. 개인가? 검은 개. 검은 개. 네. 예. 근데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시리우스는 큰 개자리 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시리우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예. 그 개로 변신하는 이제 마법사로 매칭이 된 거고요. 그러네요. 예. 또 되게 유명한 사례 중에 네. 그 트루먼 쇼. 트루먼 쇼에 시리우스 나오나? 네. 예. 영화 딱 시작하자마자 나온 아주 명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트루먼이 갇혀있는 세계가 가짜라는 거를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복선이 처음에 딱 나오거든요. 그런가? 예. 딱 트루먼이 출근을 하는데 예.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조명 같은 게 하나 그렇죠. 땅 떨어져요. 예. 근데 그 조명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 시리우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본부잖아요, 그게 사실. 네. 그쵸? 그래서 예. 그러니까 거대한 세트장이다 보니까 네. 별도 이제 가짜로 조명으로 달아두었다는 설정인 거예요. 맞아. 근데 하필이면 또 이제 시리우스가 네. 아주 옛날부터 인류의 어떤 길잡이 같은 별이었기 때문에 네. 그 갇혀있던 가짜 세계를 벗어나는 그런 길잡이를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또. 예. 그 조커 배트맨에도 시리우스가 나와요. 그래요? 다 본 영화인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예. 네. 언제 나와요? 되게 유명한 대사에 나와요. 누구 조커 때? 그 히스레저? 히스레저 조커. 어떤 대사죠? Why so serious? 지난주 이제 배가 얘기 들으면 재미가 배가 된다에 이어서 네. 스타리안 나이트의 코너 속의 코너가 느낌이네요. 전혀 예상치 못하신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Why so serious? 네. 좋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시리우스가 겉으로는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어서 그런지 예로부터 여러 신화와 역사에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시리우스를 통해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했다면서요. 네. 예. 그 이제 이집트가 역법을 발전시킨 걸로 되게 유명한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는 오래전부터 나일강이 흐르다 보니까 축복받은 땅이라고 이제 불렸거든요. 근데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해서 주변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때 농사를 짓고 네. 그럼 또 그때 세금도 왕창 걷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일강 하나로 이제 나라가 운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언제 강이 범람할지를 미리 알고 그때 이제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이집트 계절로 네. 7월쯤이 되면 네. 이제 폭우가 내리고 강이 범람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이 1년 동안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양이 1년 동안 위치를 바꾸죠. 왜냐하면 지구가 공전을 하니까 네. 밤하늘의 별들은 가만히 있고요. 그러면 지구의 하늘에서 봤을 때 고정된 별들을 배경으로 태양의 위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 네.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딱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이 위치가 조금씩 흘러가면서 태양과 동시에 떠오르는 배경별도 조금씩 밀리는 거예요. 예. 근데 딱
아까 말씀드린 시리우스, 네. 큰 개자리의 시리우스가 같이 지평선 위로 태양과 함께 떠오르는 날이 되면 그때부터 딱 이제 범람이 시작되는. 그게 7월 즈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뭐라고 하냐면 네. 태양을 헬리오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태양과 함께 어떤 특정 천체가 동시에 떠오른다라고 해서 헬리컬 라이징이라고 불러요. 네, 태양과 동시에 지평선 위로 떠오른다. 네. 그래서 시리우스의 헬리컬 라이징을 딱 보고 나서 네. 이걸 기점으로 이제 그 계절, 날짜를 구분을 했던 거죠. 예. 그게 역법이랑도 진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태양의 움직임을 시리우스라는 어떤 눈금을 가지고 트래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그 이집트 사람들은 네. 이 태양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는 현대적인 어떤 태양력에 가까운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겉으로 가장 밝은 별이다 보니까 튀르키예에도 그 시리우스와 관련한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 남동부의 고대 유적 괭베클리 테페에 시리우스를 쫓던 흔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네. 말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도 아주 유명한 그 고대 문명이지만 또 비교적 최근에 튀르키예 지역에서 발견된 또 다른 유명한 유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 그쪽 말로 배불뚝이 언덕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괭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지역인데 한 12,000년 전에 존재했던 유적지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렇게까지 먼 옛날에 이 지역까지 이런 그 수준의 문명이 있었다고 하면서 되게 놀라워했던 이제 유적지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를 보면 약간 T자 모양으로 네. 돌 기둥이 많이 서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의 하늘에선 그렇지 않지만 12,00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면 네. 그땐 지구 자전축 방향이 약간 달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튀르키예 그 지역에서 딱 시리우스가 떠오르는 포인트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 기둥들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예.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시리우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아마도 여기 살던 당시 고대인들도 똑같이 시리우스를 뭔가 좀 특별한 별로 여겼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시리우스를 보기 위한 거는 뭐 거의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 신기하다. 그 뒤에 그럼 자전축이 그 뭐 세차 운동이라 그러나요? 네. 그게, 이제 지구가 지금은 23도 정도 이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주변에 달과 태양 같은 여러 중력적인 교란 때문에 쓰러지기 직전에 팽이처럼 이렇게 축 자체가 방향이 바뀌거든요. 네, 이 주기가 한 25,000년 정도 되는데 그 괭베클리 테페가 있던 시점은, 그러니까 세워진 시점은 한 12,000년이니까 딱 세차 운동 주기의 절반, 2분의 1 주기 전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자전축이 정반대를 향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리우스가 그쪽 지역에서는 그 돌기둥이 겨냥하는 쪽에서 이제 보였던 겁니다. 천문대네요, 천문대. 네, 약간 우리로 치면은 그 뭐 첨성대 같은 느낌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시리우스를 관측하면서 별의 시차 운동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시차 운동은 뭐죠? 이 예전에 제가 손가락 가지고 이제 별 거리 재는 거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별의 시차, 연주 시차라는 거를 처음으로 확인했던 대표적인 별 중에 하나가 시리우스입니다. 왜냐면 시리우스는 일단 굉장히 밝아서 보기도 쉽고 또 비교적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뚜렷하게 시차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838년 당시에 그 프리드리 베셀이라고 하는 독일의 천문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직접 망원경으로 쭉 그 별의 위치를 관측을 해서 이 별이 계절에 따라서 배경 훨씬 멀리 떨어진 별들 대비 보이는 위치가 조금 달라진다.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요동치고 있다. 이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정말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위치를 바꾸는 공전이라는 걸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입증을 하는 거죠. 그게 몇 세기 정도죠? 이게 19세기 즈음입니다. 예. 시차 운동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해준 시리우스고요. 근데 이 베셀이 이 시리우스의 움직임을 더 디테일하게 관측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별들의 겉보기 위치가 막 왔다 갔다 달라지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시차가 일단 원인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올라타고 있는 지구라는 관측소 자체가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약간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 보이는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 차이가 시차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거는 별 때문은 아니고 별을 보는 지구의 움직임 때문에 벌어지는 상대적인 효과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주 공간의 별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 다 제각각 각자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베셀이 당시 시리우스의 움직임을 쭉 관측을 해보니까 순수한 시차의 효과를 빼더라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별 자체가 조금씩 위치가 달라지고 있고 네. 움직이고 있고 네. 심지어 별이 막 꽈배기처럼 이렇게 요동치면서 움직이고 있더라. 예?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별도 움직인다라는 거를 알아낸 건가요? 네. 베셀이? 그러니까 별이 움직인다는 사실 직관적이잖아요. 예, 예. 별이 만약에 우주 공간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곧게 날아가고 있을 테니까 그걸 지구에서 보면 그 투영된 별의 궤적은 네. 그냥 일직선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그렇죠. 것처럼 보여야 될 거예요. 근데 꽈배기는 뭐야? 근데 꽈배기처럼 움직인다고. 베셀이 본 거는 약간 그 용수철 같이 예.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본 건 맞죠? 제대로 본 건 어. 맞습니다. 전혀 모르겠는데. 왜냐면 예. 이 베셀이 여기서도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데 예. 이 밝게 빛나는 시리우스 옆에 상대적으로 어두워서 안 보이는 네. 어떤 동반성이 있는 것이다. 파트너가 있다. 아, 둘이 같이 장난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시리우스 옆에 또 다른 별이 하나 숨어 있어서 둘이 서로의 궤도를 돌고 있으니까 예. 근데 얘는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밝은 애만 보이니까 혼자 허공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미 뭐 워낙에 저명했던 그 아이작 뉴턴의 중력 공식을 적용을 해서 네. 그때까지 최근에 관측되었던 별의 움직임을 쭉 적용해 보니까 네. 시리우스 옆에 한 50년 주기로 같이 왈츠를 추고 있는 파트너가 있는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측 수준인 거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관측을 해 보니까 네. 나중에 현대에 와서 이제 여러 다양한 우주망원경 관측들을 하게 돼요. 베셀 사후에 네. 예. 해 보니까 네. 실제로 그 옆에 동반성이 있었어요. 왈츠 추고 있는 애가 있었어. 네. 와, 대단하다 베셀. 그래서 이거는 뉴턴 물리학의 승리이자 베셀의 아주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 발견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동반성이 있는 거를 쌍성계라고 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짝을 이루고 있는 별, 사실 우주에 빛나고 있는 별들의 절반은 솔로별이고요. 절반은 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꽤 흔한 거네요. 네, 그래서 예. 굉장히 빈번하게 반으로 솔로와 커플별들이 있는데 이 커플별이죠. 그 파트너가 발견되면서 이제 시리우스는 밝은 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눈으로 보고 있던 별, 시리우스 A, 그리고 그 옆에 뒤늦게 발견된 동반성 시리우스 B라고 이제 구분지어서 불러요. 예. 근데 이 시리우스 B가 발견되면서 더 문제가 이상해집니다. 또 왜 이상해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우스 B가 뒤늦게 발견됐잖아요. 그 이유는 압도적으로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겉으로 봤을 때 밝게 빛나는 시리우스 A에 비해서 시리우스 B는 10,000배 가까이 어둡게 보입니다. 많이 그러니까 엄청 어두워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어둡다면 당연히 별의 온도도 엄청 미지근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별의 온도가 높을수록 뜨겁고 밝게 빛나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스펙트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시리우스 B의 정확한 온도를 재봤거든요.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예측과 달랐구나. 네, 엄청 뜨거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분명 겉보기 밝기는 시리우스 A보다 훨씬 어두운데 진짜 이거 별이야 싶을 정도로 엄청 어두운데 온도는 그에 못지않게 엄청 뜨거운 거예요. A만큼 뜨거워요? 네. 근데 어둡기는 10,000배 더 어둡고? 네.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되나요? 그 감이 안 온다. 별의 겉보기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뭐가 있냐면 별의 온도 말고 별의 크기. 네. 머리통 크기입니다. 크기가 엄청 작구나. 맞아요. B는. 네. 온도는 엄청 뜨거운데 아주 조그만하게 뜨겁게 타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건 이제 앞서서 베셀이 예측했던 그 궤도를 통해서 A와 B가 서로 어떻게 중력을 주고받고 있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 두 별의 질량은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질량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이 정도로 작은 별은 불가능한데 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높은 밀도의 별이 가능하다고 그렇지. 싶은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리우스 B에 대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아가냐면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네. 극한의 밀도를 갖는 별이 존재할 수 있다. 엄청나게 높은 밀도로 압축된 별이 존재할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예측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미스터리 일종의 예측을 풀어낸 사람이 있나요? 예, 우리 예전에 네. 그 천문학자들 소개하는 에피소드 중에서 한번 다뤘던 인물인데 인도 출신의 천재 천문학자 찬드라 세카르. 네. 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당시 인도에서 영국으로 유학 가는 길에 네. 배 안에서 맞아. 어느 정도 질량이 무거워야 이 별이 붕괴되지 않고 자체 압력으로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별의 최후를 밝혀낸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웠죠. 예. 그래서 이 별이 최후가 되었을 때 마지막 순간 태양 질량의 한 1.4배 정도 이상의 질량을 갖는다면 네. 너무 압도적인 질량으로 다 붕괴해버리고 네네. 그것보다는 가벼운 질량을 갖는다면 네. 완전 붕괴하진 않고 적당히 온도를 유지하면서 억지로 살 수 있다. 맞아. 그 네. 찬드라 세카르 한계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예. 이제 그거를 밝혀냈던 인물인데 네. 정확하게 거기에서 예측했던 그 마지막 높은 밀도로 압축되어 있는 그 상태가 이 시리우스 B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온도는 뜨겁지만 네. 외소해서 어둡게 보이는 별이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하얀 난장이, 화이트 드워프, 맞아. 예.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백색 거죠. 외성 맞아요. 야, 이거 다시 한번 봐야겠네. 복습 겸. 오, 찬드라 세카르가 미스터리를 풀어냈습니다. 예. 마치기 전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시리우스가 이제 쌍성계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는데요. 네. 쌍성계를 넘어 삼성계일 가능성도 있다. 이거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시리우스가 워낙에 밝은 별이다 보니까 뭐 대륙을 막론하고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이 별과 관련된 설화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서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는데 이제 그 유럽의 몇몇 인류학자들이 여기 부족을 방문해서 그쪽에서 구전되는 어떤 설화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좀 책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이 서아프리카 말리 지역에 살고 있는 도곤족이라는 부족이 있거든요. 도곤족. 네. 근데 이 부족은 아주 옛날부터 시리우스를 시기톨로란 이름으로 이제 부르면서 시기톨로? 네, 시기톨로. 이름도 좀 비슷한데? 그런가요? 아닌가? 시리우스 시기톨로. 어쨌든 예. 네. 그래서 이제 부르면서 되게 특별한 별, 그러니까 약간 우리들의 고향 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숭배를 해 왔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시기톨로 옆에는 또 다른 별이 하나 숨어 있다. 네. 네. 근데 그 이게 부족 사람들의 믿음에서.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사람들은 망원경도 없으니까 눈으로만 별을 보면서 시리우스 A 옆에 B가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셈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또 다른 별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건 약간 이제 억지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부족 사람들이 이 그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 동반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포톨로라고 불렀는데 포톨로는 뭐죠? 여기에 포가 붙어 있는 이 포가 그 부족의 언어로 밀알, 씨앗 같은 아주 단단하고 작은 무언가. 아주 작고 단단한. 네, 아주 밀도 높은 땅땅한. 밀도 높은. 네, 땅땅한 무언가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 백색에성 밀도 높은 별, 조그만한 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약간 상상력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때 옛날 사람들 그 부족민들이 그런 천문학적인 지식을 알 리 없었을 테니까 이거 진짜 이 사람들 무슨 시리우스 별에서 온 외계인들 만나가지고 힌트 얻은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심지어 거기를 고향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 부족의 이제 전설에 따르면 그 시리우스 별은 이 두 별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이 별에 적당한 거리에 떨어진 어떤 외계 행성이 있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논모라는 이제 외계인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논모라는 외계인이 이제 지구에 와서 뭐 지구를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좋은 행성으로 바꾸었다. 약간 이런 창조설화 같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접한 일부 상상력 풍부한 사람들이
이거 우연이라기엔 좀 너무 신기하다. 아니 이거는 네, 그래서 예. 부족민들이 말하는 대로 세 번째 별 시리우스 C에 해당하는 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그 추측 아닌 추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실제로 삼성계라는 것도 있는 건가요? 사실 예. 삼성계는 뭐 아주 많진 않지만 네. 우주에 꽤 있고요. 예. 더 많은 애들도 있어요. 뭐 오중성계도 있고 육중성계도 있고 이제 극단적인 애들도 있는데 예. 그래서 실제로 정말 세 번째 별이 있는지 예. 더 디테일하게 두 별과 중력을 주고받는 또 다른 애가 있을지를 예. 열심히 찾아보기는 했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니까 칼세이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봤던 모양인데요. 이제 칼세건이 네. 그 나중에 가면 좀 이런 뭔가 유사과학과 올바른 과학의 경계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것들에 되게 좀 비판적인 입장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 그 칼세건은 이걸 그냥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였냐면 네. 아마 그 부족민들이 좀 현대에 와서 네.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그때 즈음부터 이제 항해사들 유럽 항해사들과 만났을 거고 당연히 유럽 항해사들은 별에 대해서도 해박하니까 그렇죠. 그때 18세기, 19세기에 막 돌고 있던 천문학적인 이야기들도 잘 알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때 뭐 우연히 어깨 너머 들었거나 아니면 항해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배웠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반영돼서 예. 마치 부족민들이 천문학적 지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좀 오해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아 이거는 제가 세이건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지만 네. 너무 이제 서구인의 시각이에요. 아, 네네. 그 부족의 구전 설화를 그렇게 역사가 짧은 걸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도 사실 그냥 흥미로운 우연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논모 외계인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예. 아, 왜 자꾸 썬킴 선생님 화가 되는 거야?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네. 나중에는 시리우스보다 더 밝은 별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예. 네, 가능합니다. 이제 태양계도 움직이고 예.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별들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실 시리우스가 지금 제일 밝게 보이는 이유가 되게 재밌는 게 네. 시리우스가 실제로 제일 밝진 않아요. 단지 거리가 가까워서 지구에서 봤을 때 유독 밝게 보이는 거거든요. 겉보기로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차도 네. 시리우스에서 거의 처음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리가 애초에 너무 가까우니까 네. 시차가 확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뚜렷하게 일찍이 시차를 볼 수 있었던 별인 거고 네. 태양계가 움직이고 시리우스가 다시 거리가 멀어지고 네. 다른 좀 엇비슷한 밝기의 별들이 충분히 우리 지구 쪽으로 접근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시리우스 말고 더 다른 별이 이제 제일 밝은 별이 되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만약에 네. 그런 타이밍에 인류 문명이 피어났다면, 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어떤 시작이 한 몇천 년 정도 뒤늦게 혹은 더 일찍이 벌어졌다면, 그러면 우리 그 고대 역사 속에서 숭배했던 별들도 다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이게 하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예. 되게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예. 있는데 인류 문명, 혹은 나아가서 다른 데 살고 있을지 모르는 여러 우주 외계 문명들까지 그 문명의 문화가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되게 한 끗 차이지만 딱 그 시점에 그 주변 행성에 어떤 별이 제일 밝게 보였느냐, 네. 거리와 별들의 밝기를 비교했을 때 예. 어떤 별들이 그들에게 제일 신비롭게 보였느냐가 사실은 그들의 역사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나중에 뭐 고고학자 뭐 전문가분이나 인문학자 불러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합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영광일 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질문이 자꾸 들어오는 거 보니까 분량을 좀 더 채워야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질문이 스타리안 나이트 네, 굉장히 화제의 코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먼지님이 가장 애정하는 별이 있으신지. 애정하는 별이요. 네. 사실 저는 그 좀 다른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끔 이제 천문학자라고 소개하면 제일 좋아하는 별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답하기가 제일 난감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다소 중에서인가요, 설마? 아니요, 그런 거보다 예. 별은 사실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네? 별은 우리 지구에서 보면 네. 다 그냥 밝게 빛나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별들마다 얜 더 예뻐 보이고 얜 좀 안 예뻐 보이고 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근데 성분이나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별은 어쨌든 외관상 예. 다 똑같은 작은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별의 어떤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게 전 그냥 마치 마침표 100개 찍어놓고 어떤 마침표가 제일 예쁩니까라고 물어보는 가장 예쁜 별이라고 했을 때는 네. 좀 어폐가 있다. 그렇죠. 조금 난감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떤 외관적인 측면에서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외모의 차이가 뚜렷한 은하들에 대해서 이제 예.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실제로 저도 좀 여담이지만 네. 제가 연구 분야를 은하를 택했던 이유도 그렇죠. 좀 이왕이면 보기 예쁜 걸 연구하고 싶어서 그래서 은하를 연구해야겠다라고 일찍이 결정했던 것도 있거든요. 최애 은하는 뭔가요?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은하는 예. NGC 4038, NGC 4039라고 괜히 하는 물어봤어. 은하가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진짜 예뻐요. 아마 제가 옛날에 한번 들고 왔던 은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NGC 4038. 네, 안테나 은하, 더듬이 은하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그럴 365일 거기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은하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습이 약간 하트처럼 예. 보여서 맞아. 네, 또 특히나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그 독립된 솔로 은하들이 아니라 네. 인접한 다른 은하들이랑 충돌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네. 그런 격렬한 스킨십을 나누는 은하 커플을 제가 주로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예. 딱 그 제 연구 주제에 굉장히 좀 로맨틱하게 어울리는 아주 매력적인 은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 은하를 제일 좋아합니다. 있습니다. 지용배 교수는 격렬한 스킨십을 좋아한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가. 네. 자, 오늘도 스타리안 나이트 재밌게 별에 대한 얘기 해봤습니다.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예전에도 그랬지만 천문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호기심과 동경의 대상인 시리우스에 대해서 우주먼지 지용배 교수와 함께 격렬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